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 유동성 분석.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유동성 분석 시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분석 중에서 지난 시간은 우리가 비율 분석을 위주로 해서 봤고요. 이번 시간은 재무 비율, 그러니까 비율 분석 이외에 나머지 유동성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 비율 외의 유동성 분석 방법으로는 크게 보면 이제 운전 자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어 기간 분석, 그다음에 영업 주기 분석. 크게 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유동성 지수. 유동성 지수가 있는데 지수가 있는데요. 이 유동성 지수도 약간 영업 주기 분석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방어 기간 분석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영업 주기 분석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동성 지수라고 하는 건, 이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 분석하는 거냐? 이거는 기간을 분석하는 거예요. 기간. 이건 기간을 분석하는 거예요. 운전 자본에 대한 분석은 요거는 금액, 운전 자본 금액을 분석하는 거예요. 또는 나오겠지만, 물론 여기도 운전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충적으로 또 계산을 합니다. 일부 이제 운전 자본 비율이라는 일부 비율이 여기 또 분류 분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운전 자본 분석은 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차례차례 한번 보자. 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 자본 또는 앞에 순을 붙여가지고 순 운전 자본 이렇게도 말합니다.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원재료의 매입 또는 종업원 급여 지급, 운송비, 수수료 등등 각종 비용 지급 등으로 일상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요. 일상적으로 현금이 나갑니다. 그죠?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현금이 나갈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재료 매입, 급여 지급, 각종 운송비나 수수료 등등등. 일상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어야 일상적으로 나가는 그 현금에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금 유출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일반적으로 그냥 운전 자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회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운전 자본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회계나 재무제표로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야. 원재료 매입한다? 그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상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현금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종업원 급여 지급한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미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유동부채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유동부채를 지급하려면 뭐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분한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일상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비용에 발생하는 유동부채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부채 지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럼 내가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유동부채를 지급하고도 유동자산이 그만큼 또 많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우리 회사의 유동성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동부채가 100원이 있고 유동자산은 300원 있다. 그러면 이 300원 가지고 유동부채 100원을 다 갚고 나면 그러면 유동자산이 그러고도 얼마 남아요? 그리고도 유동자산은 200원 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남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다 갚고도 남는 유동자산이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운전자본 또는 여기 순이라고 붙이는 것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기 때문에 결국은 순금액이잖아요. 순금액. 넷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순운전자본, 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 운전자본이란 말이 자, 여러 가지 좀 의미로 쓰이는데, 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을 운전자본, 이거를 순운전자본 이렇게 부르고, 그냥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을 가지고 운전자본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용어를 조금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운전자본, 많은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나온 그런 거 바탕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운전자본이라고 하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 순이라는 것을 붙이기도 합니다. 순운전자본. 자, 그럼 운전자본을 위한 유동성 분석에서 유의사항은, 자, 운전자본은 결국은 비율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비율이 아니에요. 이건 금액이에요. 금액. 절대적인 금액이야.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운전자본 금액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단순히 운전자본의 크기만 가지고 회사들끼리 유동성이 좋다, 좋지 않다, 이걸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운전자본의 규모도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금액만 가지고 유동성이 좋다, 좋지 않다를 단순히 금액 가지고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유동자산에 대한 운전자본의 비율을 가지고 자, 유동성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규모가 비슷한 회사끼리는 운전자본의 비율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규모의 차이가 있는 회사들끼리는 이 운전자본 비율을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분모가 이제 유동자산인 거예요. 유동자산 중에서 운전자본이 얼마가 있느냐? 근데 이 운전자본은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죠? 빼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운전자본 비율을 계산을 함으로써 좀 더 비교 분석을 하기 용이해지겠다 이겁니다. 자, 이 예제를 보면 자, 두 회사가 있는데 유동자산은 50만 원이고 유동부채는 30만 원이에요. 자, 두 번째 회사는 120만 원이고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운전자본 또는 순운전자본을 계산해 보면 자, 주식회사 서울은 운전자본이 20만 원이죠. 주식회사 경기는 20만 원이죠. 금액만 보면 운전자본의 금액이 같아요. 두 회사의 운전자본 금액이 같아요. 그러면 운전자본 금액이 서로 같으니까 뭐 두 회사의 유동성은 서로 뭐 비슷하네. 같은 수준이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식회사 경기를 보면 일단 유동자산과 부채의 금액 자체가 주식회사 서울보다 훨씬 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 경기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규모가 큰 회사예요. 자, 그러면 규모가 지금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운전자본의 금액은 같아도 운전자본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유동자산 전체 50만 원 중에서 운전자본이 얼마냐?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본 비율은 0.4, 40%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회사 경기의 경우에는 전체 유동자산 120만 원 중에서 운전자본은 20만 원이잖아요. 그 운전자본 비율은 0.17이란 말이에요. 17%란 말이에요. 자, 운전자본 비율을 보니까 어디가 더 크게 나옵니까? 자, 주식회사 서울이 훨씬 더 크게 나오죠. 운전자본의 금액은 같지만 유동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식회사 서울이 훨씬 더 크게 나오더라. 그 유동성이 주식회사 서울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겁니다. 자, 운전자본 부분에서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어 기간 분석을 한번 봅시다. 자, 방어 기간이란 게 뭐냐? 방어한다. 뭘 방어하지? 자, 방어한다. 당좌 자산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분자에 들어가요. 이 당좌 자산 안에 자, 현금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현금이죠. 뭐 매출 채권도 있고, 뭐 그런 게 자, 당좌 자산, 유동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 제외한 나머지 자산, 그걸 이제 당좌 자산. 자, 분모에 뭐가 오냐? 하루 평균 현금 써야 하는 비용. 하루 평균 현금을 쓰는 비용.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분모는 당좌자산 그대로 들어가는데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한 것이죠. 그럼 분자의 하루 평균 현금성 비용이래. 그러면 자, 일단은 1년치를 기준으로 보면 자, 매출원가라는 비용, 두 번째 판관비 비용, 그 다음에 이자, 줘야 되는 이자 비용. 자,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비용 항목들이다 이거예요. 물론 영업 외적인 기타의 어떤 비용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 또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와 판관비, 이자 비용,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그런 비용들인데, 자, 근데 이 비용 안에는 비용은 비용인데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현금성 비용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비현금성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 결국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또는 무형자산 상각비. 자, 그런 상각비는 비용은 비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도 현금이 나가지 않아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현금 나갑니까? 비용 발생해도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비현금성 비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원가와 판관비와 이자 비용에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을 빼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다?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1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루 평균 비용을 보고자 하니까 나누기 뭘 해야 되겠습니까? 365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루 평균 현금성 비용이 나올 것이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에요. 우리 회사 당좌 자산이 100원 있어요. 뭐 100원 좀 작나? 자, 1000원이라 합시다. 우리 회사의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현금을 포함해서 어쨌든 당좌자산이 지금 1000원 있어. 그런데 자, 이렇게 하루 평균 현금이 나가야 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현금 나가야 되는 비용이 10원이야, 10원.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좌 자산을 가지고 며칠을 전혀 다른 벌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당좌 자산을 가지고 며칠을 버틸 수 있어요? 며칠을 버틸 수 있어요? 100일을 버틸 수 있어요. 그죠? 100일을 버틸 수 있어요. 다른 벌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당좌 자산만을 가지고 하루 평균 10원씩 비용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며칠을 버틴다? 100일을 버틴다 이겁니다. 그게 뭐다? 방어기간이다. 우리 회사의 당좌 자산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기간, 이 말입니다. 방어기간. 자, 이 방어기간이 길면 길수록 충분한 당좌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죠. 회사가 보유한 당좌 자산으로 영업활동과 이자 지급에 필요한 현금 지출을 며칠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방어기간이다. 재무상태표.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무상태표 정보고
이 여기 나오는 매출 원가 등등의 이런 비용 정보는 손익계산서 정보잖아요. 그래서 자, 이 방어기간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방어기간이 길수록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식회사 서울의 재무제표를 보고 방어기간을 구해봐라. 자, 지금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출 원가와 판관비, 판매관리비가 지금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5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지금 45만 원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자, 이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상각비가 총 얼마냐면 60만 원인데 이 60만 원이 매출원가하고 판관비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매출원가 판관비에 포함되어 있겠지. 그죠? 요 15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이 뭐다?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상각비, 즉 비현금성 비용,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다. 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유동자산이 총 금액이 40만 원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만 원이고 매출 채권이 17만 원, 재고자산이 20만 원이에요. 자, 당좌자산이 얼마입니까? 그죠? 당좌자산이 자, 요 두 가지니까 17만 원과 3만 원 하면 당좌자산은 20만 원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항목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고, 항목이 많다. 그러면 전체 유동자산 금액 40만 원에서 뭘 빼버리면 돼요? 재고자산 20만 원만 빼버리면 되죠. 그럼 나머지는 다 당좌자산이다. 당좌자산은 20만 원. 자, 방어기간을 계산해보자. 자, 당좌자산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평균 현금성 비용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매출원가하고 판관비 합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얼마였냐?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매출원가와 판관비 150만 원 가운데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와 같은 자, 그런 비현금성 비용이 지금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 60만 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이니까 빼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현금성 비용 1년치가 나오죠. 1년치. 그런데 이거를 나누기 365 하면 하루 평균 현금성 비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루 평균 현금성 비용.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자, 분자에 20만 원. 자, 분모는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평균 2,603원이 나옵니다. 하루 평균 2,603원.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진 당좌자산 가지고 며칠을 방어할 수 있냐? 76.8일, 즉 77일 정도를 방어할 수 있어요. 방어할 수 있다. 자, 방어기간 계산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어기간 이제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기간에 대해서 분석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영업주기에 대한 분석인데, 자, 이 영업주기에 대한 내용은 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언제 설명했냐? 자, 그 앞에 재무상태표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할 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거 설명할 때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자, 하나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영업주기가 나왔죠. 그때 영업주기란 말이 그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영업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영업주기는 뭐냐면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으로부터 현금으로 실현되기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을 의미하고요. 자, 전체 이제 기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일단은 뭐 재고자산에는 뭐 제품도 있고 제품은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일단 상품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품은 그냥 내가 매입을 해와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거잖아요. 비교적 좀 간단하죠. 그래서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봅시다.
상품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상품을 매입했다. 자,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럼 상품을 매입하고 나서 매입하자마자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매입하고 나서 내가 매입했으면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에 보관을 해야 돼요. 판매될 때까지는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판매를 할 때 그때 이제 뭐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 발생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매출 채권을 자, 회수를 하면 비로소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품을 매입했을 때부터 판매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재고자산 보유, 판매 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재고자산 판매 기간, 즉 매입에서부터 판매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해서 재고자산 판매 기간 이렇게도 말하고요. 자, 이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보유 기간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재고자산 판매 기간 또는 보유 기간. 그 다음에 판매하고 나서 판매할 때 이제 매출 채권이 생길 거고 판매하고 나서 그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비로소 내가 현금으로 회수하는 거죠. 현금으로 실현되는 거지. 이 기간을 매출 채권 회수 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이 재고자산 판매 기간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 이 두 개를 합산하면 그게 바로 회사의 영업 주기가 돼요. 영업 주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영업 주기는 회사의 평균적인 판매 기간과 평균적인 회수 기간이 더해져서 영업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별 상품 하나하나를 뭐 기간을 따져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회사 전체의 평균적인 판매 기간과 평균적인 회수 기간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자, 영업 주기인데 자, 이 영업 주기하고 유동성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영업 주기는 아까 봤지만 재고자산 판매 기간 또는 보유 기간 이렇게 말하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합산한 것인데 자, 이 영업 주기하고 유동성이 무슨 관계가 있지?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매입하잖아요. 100원에 판매해서 나는 15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50원 남겨 먹으려고 나는 그거를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고자산 판매 기간이 판매할 때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판매할 때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데 그 매출 채권이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오기까지가 또 너무 이게 오래 걸려. 그럼 영업 주기가 그만큼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의 유동성의 입장에 딴 거 다 제쳐놓고 회사의 유동성의 그 관점에서만 보면 유동성이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불리한 거죠. 그만큼 그 재고자산을 매입해서 판매해서 현금으로 실현될 때까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사의 유동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불리한 거예요. 그 반대는 유동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유리한 거죠. 그래서 영업 주기가 그만큼 길어지면 유동성의 관점에서는 불리한 것이다 이거예요. 불리한 것이다. 자, 여기에 이 영업 주기에 대한 설명은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요. 이 영업 주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어디서 할 거냐면 자, 이 유동성 다음에 영업 주기와 회전율 분석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거기서 영업 주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상세하게 볼게요. 여기서는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지수가 있는데요. 유동성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 뭔가 회사의 유동성을 뭔가 지수로 표현한 거겠죠. 자, 기업의 유동자산이 결국은 유동자산이 뭐였습니까? 현금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유동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또는 현금으로 전환 또는 현금으로 실현하는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가. 왜냐하면 회사의 유동성 안에는 현금도 있죠. 현금은 이 자체가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빵이야, 빵. 그죠? 현금 자체니까 현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현금 전환에 필요한 기간은 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매출 채권이다. 그럼 매출 채권은 이게 현금으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 채권을 내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현금으로 전환이 되겠지. 자, 재고자산. 자,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다. 자, 이게 현금으로 전환된다 또는 현금으로 실현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판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매출 채권을 또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현금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체 유동자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서 기간을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동성 지수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동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이제 이 예제를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주식회사 강원의 유동자산 정보를 보고 자, 유동성 지수를 한번 구해봐라 하고 봤습니다. 자, 2000X1년도하고 2000X2년도 정보가 있는데 자, 이제 유동자산 정보예요. 현금이 15만 원 있어요. 매출 채권은 50만 원 있고 재고자산은 100만 원 있죠. 그래서 유동자산의 총 합계는 165만 원입니다. 이게 2000X1년이에요. 2000X2년은 25만 원, 65만 원, 150만 원에서 유동자산의 합계가 24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앞에서 제가 잠깐 말했지만 현금은 이 자체가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뭐 기간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현금 전환 일수가 0입니다. 자, 매출 채권은 현금으로 전환되려면 매출 채권을 회수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며칠이냐? 25일이래. 매출 채권의 현금 전환 일수가 25일이랍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앞에서 영업 주기 하면서 배웠잖아요. 이건 무슨 기간이에요? 이거는 매출 채권의 현금 전환 일수는 곧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 25일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 영업 주기 할 때 배웠다. 그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100만 원인데 요거는 현금 전환 일수가 60일이래요. 요거는 재고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려면 일단은 판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가 되어야 현금 전환이 되겠죠.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재고 자산의 현금 전환 일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뭐? 일단은 판매해야 돼. 재고 자산 판매 기간.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수 기간. 그죠? 이 두 개가 합산된 겁니다. 이게 재고자산 현금 전환 일수예요. 그럼 결국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게 영업 주기라고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현금 전환 일수가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6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25일이죠. 이게 60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지금 25일입니다. 여기 25일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재고자산 판매 기간은 며칠일까? 재고자산 판매 기간은 35일이다. 그 말이지.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회사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재고자산하고 금액이 있고 현금으로 전환되는 일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현금 전환 일수가 오래 걸리는 자산도 있고 전혀 현금 전환 일수가 걸리지 않는 자산도 있고 그 한 중간쯤 되는 자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현금의 전체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적으로는 현금 전환 일수가 어떻게 될까? 짧아지겠지. 그죠? 또는 상대적으로 25일하고 60일하고 비교하면 25일이 훨씬 현금 전환 일수가 짧죠. 그러면은 현금 전환 일수가 훨씬 짧은 매출 채권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평균적인 현금 전환 일수는 어떻게 될까? 짧아지겠지. 그죠? 자, 현금 전환 일수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재고자산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전체 평균적인 현금 전환 일수는 어떻게 될까? 길어지겠죠. 그죠? 자, 이제 그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전체 유동자산이 165만 원인데 그 중에서 15만 원은 현금. 그러니까 현금은 1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면 한 10%도 안 되죠, 지금. 현금은 지금 10%도 안 돼요. 그냥 165만 원 중에 50만 원은 매출 채권이에요. 165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재고자산이에요. 상대적으로 165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재고자산의 비중이 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설명은 똑같습니다. 자, 기간은 여기 0, 25, 70 보면 자, 여기는 25일 똑같은데 재고자산의 현금 전환 일수가 60일에서 70일로 증가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유동성 지수를 계산해 보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 전환 일수가 0이었습니다. 근데 현금은 얼마 있었습니까? 15만 원 있었죠. 그죠? 그리고 매출 채권은 현금 전환 일수가 25일입니다. 매출 채권은 얼마 있었습니까? 50만 원 있었죠. 그러니까 50만 원은 현금 전환 일수가 25일인 거예요. 15만 원은 현금 전환 일수가 빵인 거예요. 자, 재고자산은 현금 전환 일수가 60일인데 얼마 있다? 100만 원 있죠. 전체 유동자산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16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65만 원입니다. 를 나눠주면 돼요. 결국 이건 뭐냐? 자, 현금 전환 일수 0에 대해서는 165만 원 분의 15만 원의 비율인 거예요. 그죠? 현금 전환 일수 25일에 대해서는 165만 원 중에서 50만 원의 비율인 거야. 그죠? 60일에 대해서는 165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의 비율인 거야. 결국은 현금 전환 일수를 자, 유동자산의 현금 전환 일수를 유동자산의 구성 비율로 가중 평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동자산의 현금 전환 일수를 유동자산의 그 구성 비율을 가지고 가중 평균한 것이다. 가중치가 큰 거예요. 165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니까 가중치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일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 이거는 165만 원 중에서 1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0일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가는 겁니다. 자, 가중 평균한 거예요. 자, 그게 유동성 지수입니다. 자, 계산해 보면 44일 나와요. 자, X2년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현금 0일인데 X2년은 지금 얼마 있냐면 25만 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25일인데 자, 25일 현금 전환 일수인데 금액은 얼마 있냐? 65만 원 있어요. 재고자산은
70일인데 재고자산 금액은 자 150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 유동자산 금액은 240만 원이에요. 자, 설명은 X1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2000X년의 유동성 지수를 계산해 보면 51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 전체를 봤을 때 평균적인 유동자산 전체의 평균적인 현금 전환일수, 유동자산 전체의 평균적인 현금 전환일수, 평균적인 현금 전환일수. 그죠?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동자산에 대해서 평균적인 현금 전환일수를 봤을 때 2000X1년에는 44일이었는데 2000X2년에는 51일이 됐으니까 자, 1년 사이에 자, 약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가 더 길어졌습니다. 현금 전환일수가.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유동성이 저하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동성 지수에 대한 설명. 네, 이상 자, 이 비율 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 이 유동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